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부원장의 이 성희롱 논란이요. 이 성희롱의 그 본질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그 외에 다른 논란이 조금 연일 불거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보시지요. 현근택 부원장이 본인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직 뭐 이렇게 100% 피해자와 합의가 된 건 아니지만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현근택 제가요. 그러면서 이건 저희가 예시를 든 거예요. 그런데 현 부원장은 실제로 그 피해자의 실명을 있는 그대로 본인 소셜미디어에 적었습니다. 누구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피해자 실명을 이렇게 적었다가 논란이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의식해서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수정을 했느냐. 예를 들면 홍길동 실명을 다 밝혔다가 홍길 X 한자만 감춘 거예요. 그러자 당장 당내에서조차도 현 부원장님 피해자를 그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2차 가해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비판이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조현삼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떠한 경우에도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좀 엄중한 잣대를 들이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근택 변호사 같은 경우에 다음 차기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욱더 그렇게 봐야겠죠. 물론 현근택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그러한 글을 올린 것 자체가 잘못이긴 하지만 물론 그 실수가 아닐까 싶다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게 실수다. 현근택 변호사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격이 들어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 스스로 방어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진행 상황을 공개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이름을 그렇게 적시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네 분의 패널 가운데 또 다른 법조인이신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께서는 현근택 부원장도 본인도 또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변호사. 그런데 피해자의 실명을 처음에는 그대로 다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문서 봤어요. 그 SNS에 막 돌아다니길래 딱 봤는데 수기로 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두 사람의 사인이 있었는데 그런데 특이한 게 그 피해자의 그 성명이 이름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 피해자분이 이름이 두 개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합의하지도 않은 글을 이렇게 공개해가지고 피해자 실명까지 드러내가지고 이걸 올릴 수가 있지? 이게 피해자의 동의 받았나? 피해자가 만약에 동의를 했으면 사인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2차 가해가 명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굉장히 무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도 아닌 현근택 변호사가 법조인이면서 이런 식의 문서를 공개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근택 변호사가 지금 그 조급하구나. 왜 조급할까? 조급하다. 공천에 굉장히 목매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많은 사람한테 주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피해자한테 제2, 제3의 압박으로 다가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왜 몰랐을까? 이를 훨씬 더 키워버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현근택 부원장의 이번 이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요. 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 가운데 김경률 비대위원도 있습니다. 어제 현근택이라는 이름 석자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현근택 변호사 같은 사안이 제가 정말 아끼는 분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시죠. 저는 그리고 우리 공관위원회는 두 번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국민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 어떻게 진보입니까? 우리는 보수지만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의 방패막이로 맹활약한다 한들 공천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착각이었습니다. 현근택 구제 작업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신호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의 상징인 은폐와 조작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김경률 비대위원까지 목소리를 듣고 왔는데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근택 부원장이 피해자의 실명을 애초에 공개했다. 이것은 명백한 2차 가해다. 이 논란의 지점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이번에는 그 성남 지역의 정치인 이석주 씨가 자, 현근택 부원장과 이석주 나와 그 피해자가 만나갖고 합의 같은 걸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합의문 뭐 초안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석주 씨가 본인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런데요, 밑에 강조가 되어 있는 빨간 박스 부분을 한번 봐주시지요. 현근택 사인 있고요. 이석주 역시 사인 있어요. 피해자의 서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이 성희롱 사건에요. 피해자 서명이 빠진 합의문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합의문이라는 게 그 뜻 자체로 같이 글을 쓴 사람들이 다 같이 동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허. 그런데 이제 사람 한 명이 빠졌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절반의 합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반의 합의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근택 변호사가 여러 가지로 뭐 오랜 시간 동안 당을 위해서 일을 했고 또 총선 준비를 오래 했던 건 아는데 그런 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숙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일에는 과정과 결과가 있지만 과정도 결과만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어떤 좀 결단을 내리고 또 현근택 변호사도 어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봐서 더 이상 이 일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과 본인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제 논란이 이게 가지를 치면서 이어지는 모양새인데 또 하나 아까 그 성남 지역의 민주당의 그 지역 정치인 이석주 씨가요. 소셜 미디어에 또 이런 글도 올린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문구를 한번 보시면서 납득이 되시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씨가 이렇게 올렸어요. 자, 현근택이라는 이 인물이 성남시 중원구에 이번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그 불출마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당에서 징계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원치 않아요. 출마도 해야 되고요. 징계는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취지로 올리면서 또 이런 글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이 사안은 성희롱이 아닌 실수와 모범적인 사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자 이 피해자는 아이고야 노당했다. 씁쓸하다. 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구자홍 차장님, 뭐 모범적인 사과로 기억될 것이다. 이런 문구가 등장을 하네요. 저는 현근택 변호사의 그 부적절한 발언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하루빨리 좀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대체 피해자 보호, 피해자 인권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닥치고 현근택 변호사의 공천, 그것만 중요한 것입니까? 아이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현근택 변호사의 출마 의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민주당을 위하는 길입니다. 아이고야. 자신의 출마를 위해서 변명에 급급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저렇게 한다라면 현근택이라는 개인뿐만 아니라 현근택의 몸담고 있는 민주당 어떻게 보겠습니까? 허허. 저는 이건 현근택 변호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미묘한 시점이기 때문에 당 전체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현근택 변호사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용기를 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계속 언급되는 그 지역 정치인 이석주 씨. 이석주 씨는 본인을 수행하던 그 50대 여성 수행비서가 지금 성희롱을 현근택 부원장으로부터 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석주라는 이 분은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본인의 수행비서보다는 본인을 수행하던 그 수행비서 편에 서 있는 현근택 부원장 편을 드는 듯한
이런 문구 등을 올리니까 야 이거 뭐야? 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자, 현근택 부원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